저는 좀 요즘 들어서 조금 또 달라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일반인들이 건축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렇지. 오히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집 짓기는 원래 자기 집을 짓는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기 전 인생에 한 번을 자기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 또 돌이켜보면서 이 집을 짓고 미래는 이렇게 살겠다라는 전 인생을 정리하고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건데 너무 쉽게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보가 많은데 인터넷에 쳐보고 요즘 같은 시대에 건축 관련된 책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곡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찾아왔을 때 그때 또 많이 이제 당황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좋은 건축가, 바른 건축가를 만나서 정말 바른 소통을 해야 하는 창구가 이제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준비 안 된 건축주가 너무 많아요. 예. 왜 종이 이거 몇 장밖에 안 되는 돈을 그렇게 많이 받냐? 대부분 그런 식이. 그게 건축이 어렵기 때문에 접근을 하지 못해서 그렇게 준비가 안 아니에요. 건축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세의 문제도 있는 대중화됐기 거예요. 때문에. 예. 아니 저기는 뭐 평당 400이 짓는다는데 당신이 설계하면 뭐가 달라지길래 600이 되고 700이 되냐?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페이스북에 이걸 올렸어요. 왜 설계비는 그 집에 들어가는 싱크대 가격 2배도 못 받냐고. 그 2배도 안 주고 어떻게 설계를 하냐고. 보이지 않는데 돈을 쓰고 그 설계부터 시공까지 1년의 시간을 사람의 에너지를 싸서 능력을 사서 돈을 써야 되는데 그거를 돈은 이만큼 주려고 그러고 서비스는 이만큼 받으려고 하는 그 건축주의 자세부터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나쁜 건축주도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그게 원래 나빠서 나쁜 건축주도 간혹 있지만 준비가 안 돼서 나쁜 건축주가 많다는 거예요. 집 짓기에 대한 공부를 10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인터넷 조금 뒤져보고 돈 들고 찾아와서 집 지으려고 하니까 자기 입맛에 드는 건축가가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항상 미용사랑 되게 대비해서 많이 생각해 보는데 헤어 디자이너 분들 정말 힘든 직업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숙련되고 미적인 감각도 있고 기술도 있고 오랫동안 숙련도 하고 공부도 한 전문가인데 여긴 어떻게 잘라달라고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지금 뭐 굉장히 주문이 상세하잖아요. 그분 심지어 AS까지. 네. 그분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분들인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분들에 비하면 우린 괜찮다고 생각하다가도 전 어느 부분에서 고민이 되냐면 그분들한테 커팅비를 흥정을 하진 않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옆집은 컷당 10원이던데 여기는 컷당 20원이네요. 대부분은 기술직한테 가서 뭐를 할 때 가격 흥정을 하지 않아요. 저희는 되게 가격 흥정이 많은. 그거부터 시작이잖아. 그러니까 거기가 우울한 거지. 저는 사실은 이런 뭐 충돌이나. 옛날에는 진짜 어떤 건축주가 날 찾아와도 나랑 같이 설계를 하면 좋은 집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전문가니까 심지어는 범죄자도 살인범도 나를 찾아와서 주거권을 행사하고 자기 좋은 집을 가지겠다고 하면 내가 전문가로서 좋은 집을 지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건축주가 가지고 있는 기본 품격만큼 집이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은 지금 하고 있는 설계 중에 전체 예산이 너무 작아서 내가 2,500, 설계비만 2,500개 하겠다 하니까 공사비를 자기는 줄여서 소장님 설계비를 다 주겠다. 나는 서비스를 받고 싶다. 우와. 직원들 안 하나씩 내요. 막 난리 나요. 야, 이런 건축주가, 그 사람은 좋은 집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목숨 걸고 해줄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공사비, 웬만한 시공사에서 나오는 공사비 한 20% 내가 깎아줄 거거든요. 시공사든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품격만큼 집이 나오는 거예요. 건축물의 결과물, 디자인은 건축가를 투영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결과물은 건축주의 눈높이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제가 말한 품격이에요, 품격. 건축적인 품격도 있어야 되고 눈높이도 있어야 되고. 걱정이 되는데도 계속 하시잖아요. 그럼 건축에 대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없던 걸 만드는 거, 무에서 없던 걸 유로 만드는 거, 그게 제일 즐겁긴 한 것 같아요. 그게 뭐 남의 거랑 비슷하건, 뭐 옆에 건물하고 누가 보기엔 똑같이 생겼건 말건, 제 입장에서는 없던 걸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근데 창조는 무죄. 무죄요? 무죄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종합적인 고차원적인 예술이 건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못했어요. 천문학, 의학 뭐 다 두루 갖춘 천재들만 건축사의 이름을 남겼는데 근대화되면서 이 보통 사람들이 건축을 해보겠다고 나온 거예요. 천재들만 할 수 있는 영역에 일반인들이 나와가지고 이래 하려니까 이래 고생스러운 거예요. 근데 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창조라는 말을 쓰기는 좀 힘들고 전 창작이라는 생각이 사실 더 가깝거든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건 저의 능력은 힘들어서 있는 것에서 좀 더 나은? 그건 늘 저는 좀 그런 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런 것도 있잖아요. 누구랑 같이 해야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혼자 혼자서. 못 만들고 그것도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계 시공을 다 하는 분은 많은데 그 손까지 다 혼자 하면 어차피 못하니까. 그러니까 건축가, 시공자, 네. 그다음 건축주, 클라이언트까지 결국에는 이 기본 세 집단. 삼합이 딱 돼야지만 사실 그래서 건축가 스스로 혼자서만 잘해서는 절대 좋은 또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지가 않아서 자칫하면 그건 다른 쪽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세 명이 잘 맞춰서 좋은 거 나온다는 게 한편으로는 억지로 맞추는 개념도 나는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뭐 희생한다? 좋은 게 좋은 거다가 결국 좋은 건축을 난 만들어내는 절대 게 나도 아니니까. 그래 동의 안 해요. 네, 설계자, 건축주, 시공자가 같이 이 소통을 해서 풀어내는 거는 소통을 가정한 양보, 그렇지. 상처더라고요. 사실은 건축주한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강요해 주는 게 더 좋은 그 나도 결과물을 안겨준다는 공감해. 생각을 공감해.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 시공사랑 건축주랑 계약을 했어요. 제가 올 겨울에 가장 열심히 그린 도면이에요. 이게 첫 견적을 받은 7억 5천이 나온 거예요. 주택인데. 나도 드디어 고급 주택을 가는구나. 디테일 엄청 그랬어요. 레벨을 이용하고 막, 드디어 작품이 나오는구나. 건축주가 6억에 계약할 수 있게 해달래요. 며칠 고민했죠. 근데 디테일 다 양보하겠다. 대신 이 도면 그대로 들고 가서 6억짜리 해줄 수 있는 시공사를 찾아와 달라. 그래, 찾아오더니 디테일 다 빼고. 그렸던 도면의 반이 날라갔어요. 한편으로 내 그린 디테일 다 날라가서 아쉬운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분도 또 들어가야 되니까, 입주해야 되니까, 또 양보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건축가로서도 좀 아쉽고 건축주로서도 그 베스트에서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또 퀄리티를 조금 떨어뜨려 하면 결국엔 이거는 누구를 위한 둘 다 덜 만족된 이제 집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사실 염려도 좀 있고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소통이라는 게 뭐 누구나 다 배려하고 희생하는 어떤 소통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선택과 집중이 사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 위한 소통을 저는 이제 말했던 거죠. 제가 아직 그 합의랑 소통하고 스킬이 다른. 네.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 같은 경우는 합의된 경우는 없고 포기한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 거죠. obstacle을 못 넘고 자빠진. 근데 사실은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경험이고 스킬이고 못 넘었다는 표현은 되게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 나는 벌써 그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핸들링을 해서 내가 끌고 갈 요런 컵을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것을 못 끌어갔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넘는다는 표현이 사실은 적절하지는, 제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않고, 다만 우리는 요거를 재미있게 이끌어가는 방식을 더 고민해야 되는 것도 건축사나 건축가의 목이 아닐까라는 제 생각은 근데 저는 건축주를 넘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건축주랑 의견이 부딪힐 때 그냥 부딪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빨강색으로 할까 파랑색으로 할까 그냥 그렇게 부딪히는 건 부딪히지 않죠. 그게 그렇죠. 아니고 빨강색을 파랑색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수많은 상황이 부딪히는 거죠. 돈 문제도 끼어들고 공법이 끼어들고 컨디션도 그러면은 저는 그 건축주랑 개인을 넘는다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의견 충돌로 인해서 발생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상황이 있겠죠. 상황 하나하나를 저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고 근데 건축주 입장에서도 나를 설득해주길 바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설득을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공간을 이 사람이 해준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 이전에 건축가가 정말 이런 언어를 쓰고 이런 모양을 만들고 싶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럼 나를 좀 설득해봐줬으면 하는 약간 그런 어떤 마음도 있고 그러다 보니 좀 전에 김종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리드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삼각형의 그 시공자, 건축주, 건축가의 소통이 우리가 모두 동등하게 뭐 30대, 30을 갖는 의미의 소통이 아니라 결국엔 한 명의 리더가 있어야 되고 그 리더가 잘 이끌어줘야 되는 역할이 건축가가 잡아야 되며 다만 이게 양일만이 아니라 시공사도 껴있고 또 때로는 건축주랑 건축가의 문제도 있고 또 시공자랑 건축주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거의 가교 역할? 제일 좋은 표현이 나는 지휘자가 아닌가. 이 오케스트라 수많은 이 관계자들이 많이 있는데 나를 따라서 움직이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나는 좋은 지휘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왜 안 물어보세요? 자, 거꾸로 내가 질문한 게 있어요. 건축과 카타르시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새벽 4시까지 일하고 혼자 소주 먹을 때 짜릿해요. 그런 게 네, 있구나. 새벽 4시까지 일하고 직원들 다 갔는데 혼자서 한숨 푹푹 쉬면서 했는데 새벽 3시쯤 뭐가 나오고 4시쯤에 딱 해놓고 역시 난 천재야 이러면서 혼자 소주 딱 마시고 사우나 가서 자거나 뭐 이런 그때 짜릿하죠. 몸을 학대해가지고 밤을 새고 술 먹고 쓰러져서 자는 그 순간이 뭔가 내가 열심히 살았다 이런 느낌도 있고 근데 자기 전에 내가 고민했던 거 이렇게 그림도 그려지면서 내일 건축주가 이거 보면 놀라워하겠지 우리 직원들이 보면 역시 소장님 대단합니다 놀라워하겠지 하고 출근했는데 아무도 안 놀래 그러면 또 그때 또 카타르시스 내가 아직 멀었구나 이러면서 또 막 그러기도 늘 반성의 시간이죠. 저거 있잖아요. 처음으로 지어진 거 봤을 때 그때 되게 짜릿했던 것 같은데 요즘도 그러세요? 요새- 작년에 중공난 거. 저 그렇진 않더라고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그때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는 진짜 약간 마법 같은 그것도 있잖아요. 저도 첫 집. 딱 집어서 그 포인트가 있나요? 저한테 첫 집으로서 왔던 클라이언트, 그리고 그 집을 실현시킨 시공자, 그다음 그 땅을 마주했을 때, 그다음에 형태로 만들었을 때 그 과정, 그냥 모든 것이 저한테는 그냥 감정을 느끼게 되는 모든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근생이 좋죠. 근생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소장님 입장에서 수익이 많다. 그렇죠. 회사 운영. 난 안 해봐서 아직.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6층 건물 하는데 3, 4층 두 층만 같은데 기준층 평면도라고 너무 써보고 싶은 한 번도 안 해봐갖고 저는 사실 근생이 더 많거든요. 프로젝트. 그 돈을 많이 버셨겠네요. 토탈 정리해보면. 돈을 많이 버신다. 저 사무소 문 닫고 새로 기업했죠. 네, 근생을 자꾸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근생의 내장을 하고 싶은 욕심이 나는 것 같아요. 내부에 더 많은 내부를 다 이야기를 담고 싶은. 컨트롤하고 근생은 일단 외부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쓸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딱 정해진 거를 건축주가 금액만 맞으면 별로 이렇게 되돌리는 작업이 없죠. 맞아요. 내가 안 해봤은 뭐 옛날엔 해봤는데 지금 건축주분 성향 따라 다르긴 한데 방금 말씀하시는 게 맞는 이유 중 하나가 뭘 바꾸자 얘기하시는 분들의 머릿수가 적은 거죠. 근생은 보통 뭐 건축주분이 한 분이거나 아니면 기껏해 그분의 뭐 사모님이 가끔 들르셔서 같이 하신 거나 그런데 뭐 4인 가족의 집을 하면 4인이 바꾸잖아요. 내 방은 어떻게 이제 뭐 그러기 사실 관공서 프로젝트는 전 안 해봤는데 하면 더 힘들다고 하긴 하는데 근데 계약하면 저는 계약하는 그날만 좋더라고요. 그날만. 그날만. 지금 몇 시간 기분 오늘 남았어요? 좋으시네. 그 다음날 돈 들어오고 이러면 돈 들어온 그날만 좋고 이 사람 원하는 건물을 어떻게 또 지어야 될까 걱정이 막 많이 앞서죠. 사실은 작품이 나오려면 공사비 예산이 있는 고급주택 건축주를 많이 만나야 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건축주하고 미팅을 했는데 부부랑 소장님 잘해주세요. 뭐 저희 예산이 없고요. 저희가 원래 판교 살 사람이 아닌데요.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내가 뭐 이제 잘해드리겠습니다. 안 나오게 잘해드리겠습니다. 막 하고 했는데 인사 다 하고 내일 계약하러 올 것 같이 다 금액까지 이야기하고 다 했는데 밖에 딱 나와서
그 사람도 길가에 차를 댔다 그러고 커피숍 앞에서 인사하고 같이 가는 거 요 앞에 저 띠띠 랜드로버 그 앞에 흰색 액센트 바로 앞에 안 네, 바로 앞에 같이 띠띠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분한테 연락이 없었죠. 예. 그런 근데 분이 이제 있었다. 그런 거를 맞아. 많이 당했어요. 차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니, 차를 그러니까 안 몰고 가야지.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훨씬 가난한 사람한테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 예,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거에 내가 좀 따라줘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돈 버는 거하고 삐까번쩍 차 사는 거하고 인테리어 삐까번쩍 하는 거하고 비례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 그 비례는 아닌데 그것도 하나의 기회로 저는 아, 변화를 그러니까. 시도해본다는. 네. 어, 어. 만약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본인의 모습으로 돌아가겠지만 한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내 모습이 나의 한계인가라는 것보다는 한번 해보고 싶어. 더 시간이 가기 전에는 해보는 거 맞는 네, 것 같아요. 한번 해봐요. 한번 해보고 거기까지. 아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창고형 사무실로 가려고요. 창고형 사무실로 가서 강아지 키우고 원래는 제가 바라는 건 그래요. 저 외곽에 창고형 사무실에서 강아지들 데리고 출근하고 이렇게 풀어놓고 그 손님 오면 하고 안 오면 말고. 그건 그거대로 되게 럭셔리한. 네. 이제 거기는 뭐 하여튼 그렇게 좀 자연하고 가깝게 사는 게 맞는데. 일반인들이 건축을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가치에 돈을 투자할 수 있는 품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도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부가가치를 바라봐 줄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똑같은 디자인의 얘기인 것 가치를 같은데. 같은 얘기죠. 네. 새벽 4시에 쏟잖아요. 네. 가성비라는 말이 사실 되게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의 퀄리티를 맞춘다? 근데 사실, 물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원하는 거 많은 거를 담아낼 수는 있지만 그게 그 사람에게 맞는 집이고 맞는 건물이고 맞는 건축이다? 그거는 좀 저한테는 퀘스천인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건축가를 만나러 올 때에는 저는 우선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서로 간에 내가 다 들을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오픈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격식을 차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멋있게 바라봐줬으면 좋겠어요. 멋있게. 멋있게 바라봐주면 지적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어요. 오, 그거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건축은 정말 이 세상에서 최고 큰 무엇인 것 같아요. 동네 이야기를 하면 내가 자랄 때 내 동네의 그림이 평생 잊혀지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가족이 생겼을 때 가족이 살던 동네 또 기억이 날 것이고 내가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생활 했을 때 동료만 생각나는 게 아니고 그 계단 오를 때 엘리베이터 탈 때 동료를 만나는 게 다 기억이 나니까 이거를 좀 높이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위대한 무엇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어렵게 봐달라. 어렵게 봐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문화 가치 중에 가장 고차원적인 가치라고 생각해요. 공간이 주는 가치가 그거는 돈으로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그걸 아파트에만 사니까 느껴보지 못했으니까 실제로 그 자기가 원하는 집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고 바뀌고 자신감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많이 보고 접해야 돼요. 일반인들도. 간접적으로라든 직접적으로라든 뭐 근데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저희 집은 아닌데 제가 설계한 집에 주말에 살기는 하니까 처갓집을 설계해서 처갓집에 제 방이 있죠. 주말 집으로. 네, 근데 제가 딱 눕는 그 자리가 있어요. 바닥에 되게 길목이에요. 길목. 밟고 지나가야 되는 길목인데 네, 거기가 뭐냐면 아무 가구도 놓지 않았는데 그 딱 거기 누워 있으면 탑점이 딱 보이는. 잠깐 거기 가서 누워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요. 되게 행복한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행복하고 되게 쉬는 것 같고 거기 누워 있으면은 그게 어떤 요소에 의해서 작용되는지가 나는 맞아요. 너무 저도 신기해요. 그래서
이거 그냥 본능적으로 이거 괜찮은 공간이다. 라고 밖에 말을 못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 탑 공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공간 자체도 사실은 뭔가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 누우면 틀림없이 있을 거고, 설계할 때부터 아마 그게 염두에 뒀을 것이라고 또 짐작이 돼요. 알게 제가. 모르게.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도 어느 공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공간을 떨어뜨려서 사실 설명하기가 힘들 만큼 그만큼 공간이 늘 우리와 같이 이제 있고, 그러다 보면 내가 생활하고 영위할 때 결국엔 공간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사실 건축가 역할이 그만큼 그 공간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근데 지금 이제 신영호 선생님도 얘기하시고 김종호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그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분위기를 설계한다고 하면 되게 애매모호하고 아마 건축주분들도 쟤 뭐야라고 할 텐데, 저는 그 분위기 있는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분위기를 저는 아무튼 공간 안에 넣으려고 항상 고민하거든요. 그리고 그 분위기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감정과 감성이 있어요. 그 분위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분위기라는 게 보여지지 않잖아요. 공간 안에 내가 있고, 결국엔 나랑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2명 이상 관계가 맺어질 때 생겨나는 그 아우라라고 해야 되나? 혼자 있을 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혼자서도 생기는 뭐 굳이 단어를 얘기하자면 저는 제가 건축할 때 잘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안온감이라는 거예요. 딱 눈에 보이게 사실 설명하는 건 아니고 그건 사실 경험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건축가가 건축주 클라이언트를 설득할 때 이제 많은 어떤 이제 소통의 과정이 사실 필요하죠. 되게 흥미로워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건축을 하면서 분위기를 만든다는 표현을 단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만든다는 게 나는 정말 그거를 한번, 실제로 파헤쳐보고 싶은 거. 아니, 파헤쳐보기보다는 나도 분위기라는 단어를 쓰면서 건축주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 소장님이 이렇게 해놓고 이게 본능적으로 좋다, 그게 분위기가 좋다일 수도 있어요. 터즘터 책 중에 앰모스피어 맞아. 그거 그 단어 그게 좀- 번역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번역이 뭘로 됐어요? 거기도 분위기예요. 분위기로 그냥 번역을 했어요. 맞아. 저는 이제 분위기란 말은 안 써봤는데요, 저도. 그러니까. 건축주한테. 저는 뭐라고 하냐면, 좀 약간 유치하게, 좀 감성이 좀 살아나는 공간이다. 아유, 네, 오늘 단어 많이 배운다. 인간 본연의 감성이 살아나는 공간이다. 그래서 아까 저는 분위기라고 했을 때 제가 여기다 뭐를 적었냐면, 빛, 자연, 그 다음에 바람 소리, 그 다음에 빗소리, 이런 것들이 사실 그 말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테리어 요소보다는. 그게 공간으로 차여있고, 거기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을 때 느끼는 어떤 인간 본연의 어떤 감각? 그게 사실 좋은 공간이죠. 그런 걸 일깨울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아까 그 방바닥 자꾸 눕는 이유가요. 그 자리에. 이렇게 이제 올려다 보면 본연의 감각이 깨어나는 거예요. 본연의 잠재되어 있는 감각과 이게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올려다 봐야 이 감동적이거든요. 올려다 볼 수 있어야지. 맨날 아파트에서 이렇게 앞만 보고 있으니까 삶이 감동적이지 않고. 사람은 주택에 살아야 돼요. 주택에 살아야 되는데, 제가 주택에 살면서 느끼는 거는 자유인 것 같아요. 자유. 네. 왜냐하면 사람이 돈을 벌고 성공하는 이유, 잘 되려고 하는 이유로 다 사실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인데, 그거를 가장 쉽게 빠르게 이뤄낼 수 있는 게 단독주택으로 가는 거거든요.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한테 피드백을 받아보니 정말 오랜 시간 인간으로서 누리지 못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는 답변을 많이 받아요. 공간하고 감동하고 조금 더 덧대면 삶이 그냥 자유롭고 감동적으로 바뀌는 거죠. 네, 이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아파트가 더 선호한 사람들도 진짜 많아요. 오히려 젊은 부부들도 보면, 왜냐하면 편리하고 안전하고 모든 인프라가 가까운 곳에 다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가들은 아파트는 필요 악이고 주택으로 와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저는 아파트에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아파트를 그렇게 반대하는 쪽은 아니에요. 어. 저는 저도 반대하진 않아요. 저는 이렇게 뭐 농담처럼 대답하는 거긴 한데 뭐 이렇게 세미나나 특강 같은 거에서 이런 질문 가끔 받아요. 그러면은 설계사님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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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고 살고 싶어요? 전 타워팰리스. 되게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갖고 싶은 건지 부동산 값어치로서 살고 싶은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파트의 장점 분명하게 저는 아파트라고만 놓으면 내 집이라고가 연결고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집을 소개해봐라 했을 때 1115예요. 호수로 읽혀지는? 근데 사실 내 집은 그 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건축가들이 집을 지을 때 그 집을 일련의 과정으로 설계하면서 집에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집에 이제 보통 이제 건축주분이 오면 집을 다 짓고 이름을 지어주기보다는 집을 짓기 전에 설계 단계 전에 사실 이름을 먼저 지어요. 그래서 그 집처럼 집 이름처럼 집이 되기를 바라면서 디자인이 되기 전에요? 네, 아. 저는 보통 그래요. 네, 아 그렇게 듣고 보니까 아버지 지금 그래서 더 네. 먼저 나올 수 있었던 네. 이름. 그래서 이제 건축주분에게 저는 이 땅을 보고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집 이름을 짓고 이제 설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이 물건을 만들어서 이 제품은, 이 상품은 이런 이름이야라고 누군가에게 파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그 사람도 그 집에 그 이름으로 애정을 갖게 되는 거죠. 저한테는 이제 아파트와 주택의 차이가,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아파트에 넓은 분들이 관리하기 좋은 건물에 사는 건 좋은 의미지만 사실상 애초에 잘못 깨어진 공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좋아라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내가 편해도. 나도 나조차 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지만 당분간 몇 달 내까지는 살고 있지만 그것까지 생각하면 내가 지금 감옥에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화로운 감옥에. 그건 나라가 만든 정치적인 어떤 산물 안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나는. 제공받아왔죠. 강요받아왔죠. 그리고 그게 똑같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건축의 공간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걸 이미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케이스에 넣어버린 거잖아요. 물론 다른 이유도 또 있겠지만. 그게 너무 슬퍼요, 나는. 우리 스스로가 지금 굴레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니까 대학 입시도 안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야. 똑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진짜 답답해요. 왜냐면,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 이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이 해방되려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하거나 성공해야지 이 아파트를 탈출할 수 있다는 것조차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입시 전쟁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야, 이게. 그거 생각하면 너무 슬퍼. 근데 더 슬픈 거는 뭐냐면 나조차도 그걸 알면서도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잘할 때 어떤 집에 사는지 중요한 거 같아요. 엄청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 어렸을 때 쪽이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복도식 아파트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뭐 그때는 그게 주로 거기 마당처럼 노는 거죠. 거기서 딱지도 치고 이게 도망 다녀서 뭐 아래층으로 도망가고 복도식은 낫죠. 불편해도 그런 추억이 조금이라도 더 있다. 그죠. 뛸 때가 있죠. 공동주거라는 느낌. 근데 우리는 공동주거가 이래 발달하면서 오히려 복도식이 없어지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 계단식은 더 폐쇄해져. 훨씬 더. 한강에 보이는 아파트를 살았어요. 딱 6개월 살고 팔았어요. 손해보고. 아, 이건 내 삶이 아니다. 딱 팔았어요. 그 전에 주택에 사시다가 아니요, 아파트, 원룸에 살다가, 반지하에 살다가, 다가구에 살다가, 근생 건물에 살다가, 처음으로 전세에 들어가서 살다가, 그 다음에 아파트를 매매를 딱 했어요. 그러니까 전세 살 때는 내 집이 아니니까 그냥 살았죠. 어쩔 수 없이. 근데 내 집을 매매를 해서 딱 살았는데, 6개월 딱 사니까 내가 생각하는 집이 아닌 거예요, 이건. 그래서 손해보고 팔았어요. 6개월 만에. 그리고 땅 사서. 아파트 장기적으로 보면 정말 빚은 없어요. 지금 강남이나 이런데 각 대도시의 특정 아파트만 고급화돼서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슬럼화될 수밖에 없어요. 추세예요, 추세. 인구는 주는데 어떡할 거냐고요. 공간적으로 아파트가 아닌 집이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것 중 하나는 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한 단지 안에서 이사를 다녔기 때문에 아마 평면이 똑같았을 거예요. 아마도 평형수가 같으면 동이 바뀌어도 같잖아요.
그 평면을 잘 못 그리겠어요. 건축가가 됐는데도 정확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네이버에 다 있는데. 이거를 상상으로 못 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너무 이렇겠지라는 생각이 이미 작용해서 이렇게 내 기억 속엔 저기가 안방인데 그럴 리가 없고 막 그렇게 돼요. 근데 한번 그 어렸을 때 이제 막 올해 이제 막 한 달씩 가서도 막 있고 그렇던 외갓집. 외갓집이 지금 건물 없어졌는데 단독주택이야. 옛날 양옥집. 양옥집인데 그거를 2층은 기억이 안 나고요. 그 지금 그리시는 1층을 그렸는데 맞대요. 정확하대요. 근데 그게 제가 무슨 이렇게 뭐 날 때부터 건축을 할 뭐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저는 공간이 영향을 줬다 생각하거든요. 건축은 원래 건축가는 태어날 때부터. 아 그래요? 천재들만 네, 내추럴 본 원래 태어날 때부터 저는 건축을 한다고. 억지로 그러잖아요. 만들어진 건축가고요. 태어날 때부터. 그치, 보통 아파트는 자기의 집만을 그리는 경우가 많고, 주택은 내가 학교부터 주택까지 가는 이 경위까지 아, 그리는 그래요? 경우가 많아요. 아, 어디에 슈퍼마켓이 있고, 뭐, 어디에 뭐, 내가 즐겨 가는 뭐 아지트가 있고, 어떤 그런 과정? 근데 이제 결국에는 아파트라고 얘기할 때 가장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는 편리함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집이라는 거를 편리함을 편안한 공간이라고 직결하는 순간, 그럼 아파트가 정답인 거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근데 저는 사실 편리한 공간이 꼭 편안하다라는 생각이 절대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주택을 설계할 때 꼭 설계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불편한 공간을 만들어요. 그러면 극한의 또 편안함을 느끼게 돼요. 그 불편한 어떤 공간을 통해서. 그리고 집이라는 거는 어떻든지 간에 사람이 아무튼 행위를 통해서 그 공간은 다시금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편리함과 편안함을 이꼴로 놓지 않는다는 거? 거기서부터 집이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출발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주택에 살잖아요. 지금 그것도 정말 총구석에 살아요. 정말 총구석에 사는데 거기에서 살면서 삶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들이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내 차에서 내 집까지 비를 맞고 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져요. 저도 아파트에 살 때는 지하 주차장에서 무조건 차를 대고 싶어요. 예. 그래서 건축주분들이 상담을 와서 이제 설계를 시작하게 되면 저 외곽으로 가는데도 자꾸 비 안 맞는 주차장을 원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비 안 맞는 주차장에서 물건 꺼내서 들고 가는 걸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에서 맞는 비하고 다르다. 자기 땅에서 맞는 비는 좋은 거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설명. 아니 이런 200평짜리 땅에 바깥에만 주차를 자기 마당에 5대를 할 수도 있는데 비 안 맞는 주차장으로 집을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는 안 맞다. 여기 가면 맞아야 된다. 맞아 보라. 안 해줘요 주차장. 그래 들어가 살거든 행복하대. 아무 불편함 없대. 그것도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거로 이사간 건축주분들한테 오는 메일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집에 어떻게 하면 안 들어오려고 하던 남편이 집에 너무 자꾸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꾸 물건을 사고 집에서 자꾸 뭘 하려고 한대요. 동을 간다든지 뭐 보일러 그렇죠. 고장났다든지 이거는 이제 아파트 관리인이 고쳐줄 수 그렇죠. 없는 거 저 본인이 해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 그 역할이 그게 더 많이 생기는 사실은 거죠. 그게 불편한 게 아니고 그게 더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거든요. 단독주택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타운하우스가 그런 사람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타운하우스가 되게 아파트보다 비싼 더 경우도 고급화돼. 많고 상당히 고급화돼. 가격하고 맞물리면 사실 좀 그러면 하우징은 단독주택보다 싸잖아요. 아파트는 전 살 수 있어요. 근데 하우징에서는 제가 건축을 하니까 도저히 거기는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불합리한 가격이나 엉터리로 시공한 데나 불합리한 공간 되게. 예. 더군다나 그 단독 하우징도 아니고 만약에 그 뭐라 그러죠? 2개 붙인 집. 막 땅콩집인가? 땅콩집 두플렉스 표현이 하우스. 예, 그 두플렉스? 그거는 땅 값어치도 반이잖아요. 두 개니까 두플렉스 하우스죠. 제가 보러 간 건 그런 거였거든요. 이 공간의 값어치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설명을 했어요. 이제 그 스킵플로어가 돼서 어떤 공간 활용이 좋고 막
다락에 막 데리고 올라가서 앉아보라 그러고 그래서 얼마라고 했는데 너무너무 비쌌다는 기억만 한 5억, 나는 뭐 6억. 실질로는 하우징하고 싼 게 아니네요. 일반 하우징을 찾아가는 사람은 예를 들게요. 최소 기준 진짜 쓰러지지 않을 만큼만 평당 400에 치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좋은 거 보여주는 거죠. 그 좋은 재료마다 자기 받아 먹는 거 다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건축가잖아요. 그렇죠. 건축가라고 하우징에 소속돼 있는 사람을 건축가라고 하진 않아요. 뭐가 아니 진짜 그 사람들이 건축가라고 할 수 없어요. 시공사한테 월급 받는 사람이 어떻게 건축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우징도 결국에는 건축주를 전 위한다고 생각해요. 필요한 건축. 그러니까 건축가들만 건축주를 위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건축주를 위해서 일하고 계획하고 시공도 해요. 맞아요. 다만 어디에 가치를 두냐? 그들이 뭐 돈이 더 싸니까 거기를 가라? 근데 지금 사실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직업상 보이는 거긴 하거든요. 아니면 안 보일 수 있죠. 맞아요. 그분들도 건축주를 위해서 일하죠. 맞아요. 하우징 회사 입장에서도 하자가 오히려 적을 확률이 좀 더 높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거의 똑같은 거를 계속 계속 찍어내듯이 하니까 오히려 방수 같은 거는 자기들 경험이 많은 거야. 뭐 일반 시공회사 같으면 1년에 30개를 할 걸 하우징 회사는 100개, 200개를 짓는 회사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있는 거야. 아, 이제는 목구조에서는 이런 방수가 거의 99% 방수를 다 잡아. 이런 데이터가 있고 그게 노하우가 돼서 이제 그걸 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자를 줄이는 노하우가 이제 발달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관리가 좀 더 또 다른 편리함? 또 다른 편리함이 존재하는 거지. 아파트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편리함이 존재하는 건데, 그것 또한 이제 편안함과 혼돈하면서 선택하게 되는 거죠. 편리함이 꼬로 편안함이라는 이 분위기, 이꼴 이걸로 혼돈하는 이것을 조성하는 선두에 있는 분은 하우징 회사는 맞아요. 맞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하우징도 있다. 좋은 하우징도 당연히 있죠. 네.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그분들하고 꼭 해야만 집을 지을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아까 그 흥분해서 그런데 그런 하우징도 있다. 요게 편집될 거야 아마. 요게 편집될 거야. 요게 편집될 거야.